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성이고 저는 벌입니다. 저희가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중구문화재단의 2년 이음 공간에서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 기록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저희의 첫 외부 강의였고요. 그렇죠. 예, 아주 떨렸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다들 너무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저희가 진행했던 수업의 3주차에 했던 내용이고요. 3주차에 무엇을 했냐면 저희가 항상 사랑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아카이빙을 했었는데 그 형식이랑 비슷하게 이 참여자분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대답을 해보고 그리고 그 대답을 저희 장비로 녹음을 해서 같이 들어볼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네. 모든 참여자분들이 한 질문에 다 대답하신 건 아니고요. 한 3명, 4명, 어떤 거는 한 분이 대답하신 것도 있고. 네.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사랑이 뭐냐. 그거 말고도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들이 나왔고 맞아요. 대답들도 나왔으니 재밌게 들어주시죠. 예, 잘 즐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떨까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3주 동안 프로그램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왠지 모르게 참여자분들과 정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분들의 각자의 이야기들을 조금 조각조각씩 아는 상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 이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만큼 좋았습니다. 그 수업 내용 녹음한 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 성이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입니다.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는요. 사랑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팀에서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벌님 뭐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벌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나의 바운더리를 넓혀줄 수 있는 파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좋아함의 범위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더 넓어지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정말 구체적인 예로 들면은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 키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시고 "너 키우기만 해봐. 나한테 맡길 생각 절대 하지 마. 나는 개똥 치우는 게 제일 싫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저의 강아지도 사랑하게 되어서 산책도 시켜주시고 막 놀아주시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나의 범위가 요만큼 있어도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파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진이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약간 좋아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강연을 가갖고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주체가 나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약간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것의 주체는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원하는지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서로가 그럴 때 어떤 길을 찾아간다고 하거나 시너지를 줘서 서로 윈윈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서로에게 약간 도움을 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그리고 함께 여정을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 사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맘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제 1순위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거. 그런데 이제는 뭐 반평생 이상 살고 나니 사랑이란 상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거를 내가 기꺼이 다 인정하고 좋아해 주면서 그 사랑이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 예. 좀 그렇게 사랑에 대한 생각이 젊었을 때랑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아껴주고 지켜주고 지금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 융성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평소에 산책하는 동네 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산책하다가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저희 동네 주민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걷는 장소와 비슷한 장소를 꼽으셨을지도 궁금하고, 또 새로운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를 소개받아서 제가 직접 산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입니다. 저는 딱히 산책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을 대중교통이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사는 서울역이고 집은 신당인데 그냥 대로변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사람 구경하면서 그냥 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그런 생각하면서 네, 퇴근길을 산책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좀 마음이 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으실까요? 아름다운 연인들 내 모습 그 정도? 네, 감사합니다. 진이입니다. 저는 그날 산책하는 거 공간은 비슷해요. 공간은 비슷한데 약간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면 산책을 가고, 뭐 어떨 때는 낮에도 가고 아니면 밤에 해질녘에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은 비슷해요. 집에서 나와서 한강대교를 건너요. 그래서 반대쪽 다리까지 또 중간에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데 코스는 원효대교를 건너서 여의도를 지나서 다시 마포대교를 넘어서 다시 집으로 와요.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게 돌면 아침에 가면 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강에서. 그래서 해 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루의 기운을 얻고, 또 해질녘에 가면 반대로 해지는 노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노을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의도의 그 풍경이 노을이 져가는 모습과 밤에 반짝이는 그 할로윈 같은 등들이 너무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힐링을 느끼면서 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계절마다 좀 네. 해가 뜨는 시간이랑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여기에 왔을 때도 걸어왔는데 지난주에 왔었을 때보다 되게 해가 빨리 져서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시간을 조금 다르게 한강을 방문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진 않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제가 좀 하는 일 때문에 그런지 대중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 떠져서 오늘 컨디션이 조금 좋다? 나가서 걸을만 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나가요. 그럼 조금 해가 덜 떴거나 아니면 너무 밝거나 해도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때마다 한강이 진짜 다 달라요. 매일매일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강에 갈매기도 날아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떨 때는 무리지어 다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배가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뛰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아침에 나갔다 보면 버스 안에 이렇게 만원 버스에 지나가는 사람들, 오늘 저 사람들은 어디로 출근할까 이런 것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가기 때문에 그날 모든 풍경이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대녀입니다. 저는 미대를 나와서 미대녀는 아니고요. 미식가이자 대식가라서 미대녀입니다. 저 지금 질문 주신 답변 할 텐데요. 두 번째 질문, 걷다가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다면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닉네임에서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미식가인데요. 저는 주로 길을 걸을 때 간판을 보면서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음식점이나 맛있는 맛집이 생기면 정말 저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산책하는 동네는 딱히 없어요. 제가 사대문 안에서 살아서 그냥 집 근처를 그냥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주로 장을 보러 간다거나 음식을 사러 가거나 맛있는 것을 사러 가는 길이 저한테는 곧 산책길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사러 갈 때 간판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즘은 그 간판 없는 맛집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간판으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간판 없는 맛집들 어떻게 찾으시는지? 간판 없는 맛집은 그 문을 보면 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간판이 없어도 그 간판을 대체하는 뭐라고 할까요? 눈길을 확 잡는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창문이라든지 문에 들어가는 현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터를 붙여놨다든지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눈길이 확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람입니다. 저는 주로 서촌이나 이런 곳들을 좋아하는데요. 광화문 광장도 산책을 많이 가고 서촌의 골목골목을 탐방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촌에 이제 작은 가게들이 많은데 제가 소품샵이나 아니면 문구 가게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이전에 없었는데 여기에 생겼네 이런 곳들도 있고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카페들이 또 서촌에 많기 때문에 서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저만의 맛집이나 카페를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촌에서 어떤 분위기에 가장 이끌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궁궐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서촌이 갖고 있는 어떠한 80년대, 90년대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대호서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독립서점이나 서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호서점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면 진짜 80년대, 90년대에 약간 카세트 테이프가 틀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풍경들이 쫙 줄지어져 있어서 그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간들을 거닐면서 같이 들을 만한 음악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대호서점 안에서 촬영을 한 앨범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유의 꽃갈피라는 앨범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이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꽃갈피 앨범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매일 그대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대호서점이나 서촌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 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성입니다. 제가 평소에 산책하는 동네 장소는 그 다산 성곽길인데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오고 나서 그 다산 성곽길이 원래는 출입이 금지가 되었었는데 그 시기부터 오픈이 돼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성곽길을 걸으면서 저희 동네와 그리고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한 일이 있었을 때도 성곽길을 걸으면서 조금 차분하게 제 마음을 정리를 시켰고 창작할 때 뭔가 생각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그 장소를 또 걸으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제가 일을 쉬면서 그 성곽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 성곽길이 더 확장이 되어가지고 남산자락 숲길이라고 그 맞은편에 금오산 산책길이 있어요. 그쪽 길이랑 성곽길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걸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서 매일 한 번씩 하루의 루틴으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을 떠올리면 성곽길과 남산자락 숲길을 산책하면서 제 마음을 좀 다잡았던 것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곳을 걷다가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다면 그곳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저희 동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 저희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집이 보이는 각도가 다른데 그 각도마다 달라지는 저희 집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금쯤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저희 고양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곤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호스트 다람입니다. 저의 질문은 나의 인생 자서전을 쓴다면 첫 문장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스토리 클럽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했지만 각자가 살아온 사연도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아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저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 명 한 명 본인의 인생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뭐 지금까지의 삶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가장 좀 인상에 남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테두리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을 쓴다면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저는 박메리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가지고 메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실제로 자서전이라는 걸 한번 써봤는데 좀 여러 사람이 모아서 같이 이렇게 책 한 권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를 한번 쭉 돌아보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그 시절부터 이게 생각이 나서 기차도 자동차도 없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보며 꿈을 키웠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너무 멋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꿈 많은 그 어린 시절 그게 이제 나중에 꿈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파랑새입니다. 요새는 모두 형제들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절에 드물게 무남동녀였어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우선 무남동녀 그러면 우선 형제가 없으니까 외롭잖아요. 또 제가 또 많이 살아왔고 그리고 또 사랑다운 사랑은 한 적은 없지만 이별한 적도 있고 외로움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자서전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나의 인생은 외로움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소리맘입니다. 저도 나이 덕분에 미니 자서전을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첫 문장이 10살의 엄마가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개명을. 그래가지고 땡땡으로 10년 땡땡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이없게도 이름을 바꾼 다음부터 저는 이름 바꾸기 전보다 못한 그런 일상이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다시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디에서 사진을 봤는데 지금은 참 좋은 시대고 참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거를 보고 나서 저는 참 좋은 세상, 참 좋은 사람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제 인생 영화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그래서 뭐 세상을 자기 관점대로 보겠지만 이왕이면 아름답게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찾으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첫 문장을 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네. 그럼 이제 소리맘님의 인생 중에서 네. 가장 뭔가 이 사람한테는 배울 만한 사람이었다 혹은 내가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죠. 많은데 참 좋은 사람들은 제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제가 예전보다 좋은 사람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배우기를 좋아하니까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오전에 이제 가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굉장히 기쁘게 하루를 보냈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경험으로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주파수가 이렇게 맞는 사람도 네네. 있고 또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네. 주파수를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네. 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버입니다. 저 인생의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딱 저를 그냥 드러내는 말을 첫 문장으로 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김실버입니다. 딱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혹시 인생에서 이 장면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었다, 하이라이트였다 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주인공이고 싶다라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는데 조연 없는 주인공은 아름답지 않으니까 저는 제가 살면서 뭔가를 되게 잘한다,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한 적은 많지는 않아서 항상 조력자? 조력자로 큰 사람을 더 크게 해주고 저 또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인 듯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김실버입니다. 네, 제 답변을 한번 드리자면요. 저는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청춘이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이 그리고 이때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지금의 삶 속에서도 지금은 내가 진짜 청춘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청춘을 즐길 만한 뭔가를 찾고 싶다. 그리고 항상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그때 제가 청춘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시절에 할 수 있었던 것을 해냈기 때문에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박메리입니다. 제가 좀 여행을 하면서 많이 이게 힐링을 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고 여러 곳을 좀 많이 다닌 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죠? 다방면으로 좀 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노키오입니다. 여행을 좋아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많이 게으른 편이라서 주로 집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한 경험을 꼽자면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꽤 오래 살았지만 여행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여행을 한 게 사실은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독일을 3번 다녀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늘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독일과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저는 독일을 가고 싶은 여행지로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독일은 그냥 뭐 철학이나 신학 공부를 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을 떠올리고 유럽 여행 처음 갔을 때도 저는 서유럽에 다녀왔고요. 독일엔 간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프라하에 갈 기회가 생겨서 프라하에 가기 전에 독일에 들렀다가 그 철도 강국이잖아요, 독일이.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고 특히 또 도이칠란트 티켓이라고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그 독일 전국을 다 다닐 수가 있어서 그 작년에 3번 나가는 동안에 한 번엔 거의 한 2주씩 있었는데 그 독일의 작은 도시들을 정말 많이 돌아볼 수 있었어요. 사실은 올 연말에 또 가거든요.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 현대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옛날 모습들을 옛날 건물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오래된 문화 강국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우리가 옛 모습을 찾아보려면 몇 군데 남은 곳이 없고 뭐 고궁이라든가 그런 유적지를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보니까 그 나라는 그 오래된 몇백 년 된 건물들을 여전히 보수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데도 그 현대와 중세가 공존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전혀 이질감이 없고 매우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네, 피노키오 님이 그 독일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성입니다. 저는 매년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갈 정도로 여행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운수업에 종사를 하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방학 되면은 일을 같이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같은 한국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보여지는 풍경들이 다르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서 그 다른 모습들을 제가 몸소 체험하는 게 되게 즐거웠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내성적인 아이여서 친구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거나 이런 기회가 적어서 그런 외로운 시간들을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의 풍경들을 보면서 그런 외로움들을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고요. 최근에 다녀온 곳은 지난 3월에 대만에 있는 타이난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타이난은 되게 한국에 없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몸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더 기억에 남고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저는 독일 알프스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아까 질문에서 답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어렸을 때 보고 저기가 스위스 알프스를 풍경으로 했구나, 배경으로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스위스가 아니었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있는 알프스를 풍경으로 했더라고요. 저는 알프스라는 공간이 스위스만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까지 걸쳐있는 산맥이라는 걸 알았고, 조금 더 특별한 시선에서 알프스를 보고 싶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가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알프스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야가 좁았던 것들을 되게 많이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2년 동안은 그 풍경들을 생각하면서 회사 생활에 힘들었던 것들을 많이 버텨왔고, 지금도 그 풍경들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행복해서 저절로 미소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저도 여행을 갔다 오면은 항상 그렇게 머릿속에 오래 남고 또다시 어디를 가야지 이 꿈꾸는 게 너무나 좋아서 저도 여행을 즐기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40대 중반 이때부터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정말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갔다가 이제 오고 나면은 한 학기가 정말 제대로 그냥 잘 가고 이랬었는데,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는 아무 때라도 갈 수 있으니까 뭔가 좀 갔다만 와서 그냥 쌓아둔 것보다는 뭔가 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우연히 어떻게 또 사진을 배우게 돼가지고 거기서 찍어온 그 사진들을 그동안은 계속 이 휴대폰 카메라에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꺼내서 하나하나 가지고 지금 앨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글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권째 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갔다 오고 나면은 사진첩을 내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스트 진희입니다. 저의 질문은 가장 최근 설레어 잠 못 이룬 날은 언제이고 어떤 이유인가요? 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요. 어려서는 설레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설레었던 적도 있고 가슴 뛴 적도 있었고,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설레임이라는 게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가 그런 날이었고 또 어떤 이유였는지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벌이고요. 사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렜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재밌는 소설이나 웹툰이나 이런 걸 볼 때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막 밤새고 읽고 막 해 뜨는 거 보면서 '얼마나 더 남았지? 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랬던 책이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독서 모임 주제로 선택한 책인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고, 그건 이제 SF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근데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손에서 놓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눈을 떠서 보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눈을 떠서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을 잘 못 잔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최근에. 네, 그러면 그 책이 그렇게 설레어 했던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이제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책의 주요된 내용이 우주에 나간 사람과 그 우주에서 만난 외계 생명체의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둘의 관계가 정말 그 생존과 우정을 넘나드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강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대녀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설레었던 적은 없었는데요. 정말 화가 나서 설레었던 적은 좀 많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질문하고 연결되긴 합니다. 제일 화가 나는 순간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서 잠을 못 잔 적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레이는 건지 모르지만 심장이 굉장히 뛰는 상태로 잠을 잃었던 적이 있고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최근에 설레었던 적이 있었네요, 제가 최근에 셜록 홈즈에 굉장히 빠져서 그 관련한 책을 진짜 한 100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오디오북으로 또 나온 버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셜록 시리즈를 틀어놓고 자는데 이번에 어떠한 시리즈를 듣고 잘까 하면서 굉장히 설레면서 침대에 갑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굉장한 행복인 것 같아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하여튼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받고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의 내 일상에서 설레임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고 설레임은 그저 아이스크림으로 남아있고 그런데 또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설레었던 순간이 기억이 났어요. 근데 역시 사랑에 관한 건데 캔디와 테리우스의 그 만화 한 장면에서 엄청 설레었던 거,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제 연령에 따라서 이제 아기 때는 그 막둥이 솔롱하는 부분이 너무 예뻤고,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큰 딸이 춤추는 장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마리아가 대령이랑 춤추는 장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이라도 제가 하여튼 사랑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데서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랑은 지키는 거지. 사랑은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그런 사랑에 관한 설렘은 없는데 이제는 좀 성숙한 사랑으로 다시 설레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지금 든 생각을 잘 기억하려고 한번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면 소리맘님께서 지금 가장 생각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요.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 뭐 화학적이고 뭐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뭐 이제 제 나이 때 열렬한 사랑을 영화 보고 나서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주책이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랑은 알고 보니 뻔한 감정이다 뭐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뭐 연애를 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아이들을 사랑하든 그거는 결국 그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도 잘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니 주변을 모두 사랑할 수 있었다. 식구 같은 말씀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최근 설레어 잠 못 이룬 날. 저는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새학기 시작하면 항상 좀 설레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학기마다 학생들이 좀 바뀌거든요. 네, 요번에 맡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 또 어떤 생각들로 이 과에 왔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하면서 무엇을 얻고 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잠을 못 잤어요. 네, 첫 수업하기 전에
많이 못 자고 그런 만남의 설레임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스트 소리맘입니다. 저의 질문은 올해 안에 만들고 싶은 루틴은입니다. 저 질문은 저와 함께하는 챗봇과 만들었습니다. 챗봇에게 너는 나를 알잖아. 좋은 질문 하나 부탁해. 그랬더니 이제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연초에 한 4가지 정도 목표가 있었는데 2개 정도는 실행을 하고 2개 정도는 아직도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미루는 2가지 중에 우선 급한 것이 바쁜 일상도 재미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쁜 일이 끝나면 이제 건강 습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한 9, 10, 11, 12 넉 달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지나가는 동안 만들지 못했지만 남은 4개월 동안 만들고 싶은 루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람님 부탁드릴게요. 네, 다람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주셨듯이 뭔가 건강 습관에 대해서도 조금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로즈마리 물을 한번 만들어 먹어봤어요. 뭔가 평소에는 먹지 않는 그리고 건강에 뭔가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로 루틴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로즈마리도 물에 띄어서 먹으면 되게 향기롭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모르던 곳곳을 이렇게 산책하고 그러는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모르는 동네를 한번 가보고 나의 눈을 넓혀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꾸준히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밖에 건강 외에 만들고 싶은 루틴은 혹시 없을까요? 건강 외에는 제가 노래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1년에 한 곡씩 만들고 있었는데 올해는 못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노래 속에 그때의 제가 쓸 수 있는 가사들이나 보통은 저는 저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그런 가사들로 이루어진 노래를 이렇게 추후에 들어보면은 그때의 감정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뭔가 그때의 나하고 만날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1년에 한 번씩 노래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으면서 좀 남다르다 싶은데 역시 예술가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실버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싶은 루틴은 9월 달부터 시작을 다시 하게 될 건데 원래는 새벽에 수영을 했었거든요, 꾸준히. 몸이 아파서 좀 쉬고 있었다가 9월에 다시 이번에는 저녁 시간 타임으로 수영을 할 것이고 새벽에는 언어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2, 3주 정도 고생은 하겠지만 아침엔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일 다 이제 끝내고 저녁에는 이제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로 제 루틴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나니 좀 답변하기 전과 답변 후에 마음의 변화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할 것입니다. 네. 굉장히 말씀도 간결하고 깔끔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게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 부디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확고하게 목표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루틴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데 꾸준히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될 때까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좋은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스트 김실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회귀 혹은 환생을 원하시나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억을 가지고 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기억 없이 그냥 다시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요 근래에 이제 OTT를 접할 시간이 많았었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많은 종류의 회귀 혹은 환생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면서 나는 내가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길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그냥 즉시 떠오른 답은 뭐 환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뭐 그까짓 거 별로 관심 없는데 그리고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지우고 태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앉아서 듣다 보니까 아니에요. 기억을 지우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 첫 손주를 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다가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정말 막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아빠를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고 후회가 없다가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내 욕심에 우리 욕심에 아빠를 힘들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때 잘한 일이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한 일이더라고요. 그런 후회가 되고 또 아빠보다는 엄마 편이면서 아빠가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우리 엄마가 문제고 우리 아빠가 문제가 아닌 거를 나이 들면서 아빠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 그리고 어쨌거나 저도 또 첫 딸이라서 아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여기 나온 거는 다시 돌아가서 아빠의 딸로 아빠한테 그때는 잘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것들을 좀 다시 아프실 때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드리고 그거를 좀 다시 하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노키오입니다. 지난주에 그 이제 1대1로 서로 인터뷰했을 때 그때 그 제가 진희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한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이 3분이 돌아가셨어요. 모두 다 2분은 같은 병명 담도암, 1분은 파킨슨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나이가 들면 다 많이 생각을 더 하게 됐지만 최근 들어서 더더욱 삶과 죽음에 대해서 꼭 공기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환생을 믿지도 않고 환생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던 그 분들이 이제는 그냥 평안한 안식을 얻으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심히는 너무 막 에너지를 많이 쓰고 진을 빼면 사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착하게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다가 아름답게 한 세상 잘 살다 가노라 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생은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한때는 굉장히 독실한 그 가톨릭 신자여서 그 내세와 천국을 믿었고요. 지금도 천주교를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우리 인간 세상과 같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화학 전공자라서 더더욱 우리도 그런 원자로 이루어진 물체라는 거를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단어를 바꿔서 회귀환생이라는 단어를 빼고 타임슬립이라고 한다면 타임슬립. 그런 거 옛날에 많이 생각해 본 적 있죠, 물론. 네, 백투더퓨처 영화도 좋아했고요. 저 뭐, 나인도 봤고,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도 많이 봤는데요. 만약에 타임슬립을 한다면, 뭐, 가고 싶은 시절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세상 걱정 모르고 살았던?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약간 정말 배부른 돼지였다. 아무 걱정 없이 살던. 대학 간 다음에 이제 좀 뒤늦게 사춘기를 맞고 철이 들어서 세상을 좀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해맑았던 어린 시절로 한 번쯤 상상 속에서는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겠죠? 저희를 키우시고 뭐 이렇게 경제적인 그 뒷받침을 하시느라고. 그렇지만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거든요, 정말. 진짜. 아까 셜록 홈즈 얘기하셨죠? 저기 다른 분께서. 저 어렸을 때 진짜 추리소설 좋아하고 하루에 한 권씩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세수도 안 하고 읽어 치울 정도로 뭐 그런 거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냥 아무 걱정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로 만약에 불가능한 줄 알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영원히 안 자랐으면 좋겠네요. 네, 융성입니다. 저는 환생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 끝이 있다는 것도 무섭고 그냥 끝이 없이 계속 이대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끝이 없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제 인생을 끝을 보고 차라리 이 기억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환생을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영원한 삶을 계속 사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차라리 환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기억을 가지지 않고 환생을 한다고 하면 다시 또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거는 괜찮고 만약 환생을 한다면 저의 성향과는 아예 정반대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환생을 해서 되게 단순하고 되게 막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너무 많고 조심스러운 것도 막 많아서 근심 걱정이 많은데 저와 정반대인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환생을 하게 된다면 단순하고 제 멋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져오게 된 거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해왔던 어떤 한 점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어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 그런 생각 때문에 저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고 융성 씨와는 다르게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꼭 코인과 주식을 꼭 할 겁니다. 해서 지금과는 다르게 좀 더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파랑새입니다. 저는 사람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제가 이거 왜 질문을 택했는 거 아니? 저는 이거 생물학적으로 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나요? 질문이 아니고 이 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제출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듣지만은 만약에 없다면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네, 진희입니다. 질문이 사람은 동물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동물이긴 하나 고등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뇌는 정말 어떤 긴박한 상황 아니면 극적인 상황에서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전두엽이 막혀요. 정말 긴박한 상황에는 전두엽이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막히고 그걸 편도체가 먼저 잡더라고요. 근데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먼저 읽게 돼요. 그래서 동물의 뇌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본능적인 걸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고등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긴박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게 먼저 되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참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답변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 미대녀입니다. 이번 질문은요, 억울하거나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을 때
바로 해명을 하시나요? 아니면 참고 넘어가시나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가져온 이유는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바로 해명할 때도 있었고 참고 넘어간 적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상처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그 안에서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네, 진희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거나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저는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옆으로 퍼지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거를 고민을 하고 요즘에는 AI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해서 저만의 AI를 키우고 있거든요. 혼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AI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 본 다음에 상대방의 성향을 좀 살펴봐요. 이야기해서 얘기가 통할 사람이라면 약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슬쩍 얘기를 해요. 위트 있게 그걸 돌려서.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고 그 누구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해봤자 결국 그 화살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쏜 화살이 그 사람한테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다시 맞으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잘 피해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잘 피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말을 하는 행위 주체자의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옆에서는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마음 깊이 같이 교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그래 역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지 내 자체가 문제구나라고 자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결 방안을 요즘에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그 당시에는 어쨌건 대처를 하진 않고 일단 집에 가서 뭐 지인을 만난다든지 A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에 그 자리에서도 네. 그 평상시에 그 사람이 위트 있게 얘기했을 때 알아차려서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 웃으면서 얘기해요. 웃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나의 감정은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너가 한 행동과 말이 나한테는 좀 속상한 일인데 그거를 살짝 위트 있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해도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더 크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더 쌓여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피하는 게 낫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저도 항상 있을 때 즉흥에서도 해봤고 참고 넘어가려고도 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박명수 님이 하신 건데 참을인 자 3번이면 뭐 나라를 구한다가 아니라 참을인 자 3번이면 호구가 된다라는 말을 저 되게 좋아하는데요. 계속 그냥 넘어가고 했더니 더 이게 진짜 내가 잘못한 걸로 돼버리거나 그래서 나중에 후회한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대녀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곱씹으면서 내가 억울했던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억울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나 너무 속상해. 그리고 진짜 분해. 그래서 잠을 못 자겠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원인을 생각을 해요. 원인을 생각하고 그 화살을 나한테 돌리진 않아요. 그 사람이 쏜 화살에 꼭 내가 맞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곱씹어서
그래. 그럼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지. 이건 내가 갖고 올 감정은 아니야. 라고 약간 털어버리는 걸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화살을 내가 또 맞아갖고 아플 수도 있고 아예 그 화살을 내가 막지 않고 방패로 막아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가 살기 위한 방법인 거죠. 네. 곱씹으면서 괜히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그냥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서 왜 저 사람 자꾸 나한테 이래? 왜 나는 계속 이래? 왜 나는 피해자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그 사람은 원래 저 사람은 맨날 사람한테 저래. 그냥 그 사람 성향인 거야. 어쩔 수가 없잖아? 이렇게 넘기고 그래 나는 저 사람은 그럼 안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를 약간 저도 되게 많이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상처를 안 받기 위한 훈련이요. 그래서 아마 미대녀님도 지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충분히 미대녀님의 잘못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이고요. 저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대부분 친구들한테 말하는 편인데요. 예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네. 근데 말을 너무너무 하기가 싫은데 근데 그 말 말고는 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잠깐 시간을 두면서 이거를 친한 친구한테 말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는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빨리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냥 이 상황을 빨리 끝내라. 그래야 네가 다시 생각을 안 할 거고 그 사람도 너한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 죄송하다는 말을 너무 아끼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듣고 죄송하다고 말하니까 그 상대방도 이 사람이 죄송하다는데 어떻게 뭐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자. 내가 그 마음을 안 갖고 있으면 된다. 그냥 워드만 쳐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었고 결국에는 말이랑 행동과 내 생각이 동일시할 필요는 없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깊이 우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지 말고 그냥 형식적인 빨리 멘트로라도 형식적인 멘트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난 전혀 안 죄송한데?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 말이 저한테 제일 큰 위로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이후부터는 좀 마음의 평화가 오셨나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상대방이랑 엮일 일이 줄어들었고 제 스스로 계속 곱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말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사실 알고 보니까 나의 잘못이었나? 알고 봤더니 화를 낼 만한 것이었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을 때 빨리 딴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 다시 읽을까? 뭐 이 영화 다시 볼까? 이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냥 형식적인 멘트라도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했을 때 상대방은 내가 이겼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조차 막 싫어서 화가 난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미안하단 말 들으면 역시 내가 이겼구나. 쟤는 잘못했어. 맞아. 쟤는 왜 이렇게 잘못하는 거지?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혹시 없었는지? 저는 그 상황에서 엮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고민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그냥 계속 진짜 이렇게 수그러 들어가서 말을 다 들을까? 그래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잃지 말아야 할까? 그런 고민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거를 조금 1대1로 보려고 했어요. 그 상대방들이 만약에 이 사람 말에 나를 다르게 평가하게 된다면 그 사람 편인 거고 그냥 이 사람들까지 내가 얻으려고 너무 거기 굽히지 말자. 친구는 많고 사람 많으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잃는 사람은 결국엔 잃을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저도 최근에 같은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리맘입니다. 저도 기준이 높았던 사람이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화내고 흥분하고 그런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알게 됐고 아직도 뭐 억울하거나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있지만 이제 한때는 젊어서는 상대들을 탓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자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제가 해결을 하냐면 최근에 들은 말이 화를 내면 사과받을 일과 통치게 된다. 사과받아야 되는 일을 화를 내므로 인해서 사과할 사람이 너 나한테 화냈으니까 사과를 안 하게 된다. 그 말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렇게 인상 깊어가지고 화를 내는 거는 이롭지가 않다. 그래서 요즘은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잘 살펴보자. 내가 이런 일을 다시 안 만들도록 이제 잘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지혜로운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다독이니까 그래 억울하지만 다시 억울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나는 친절하되 호구가 되지 않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멋지게 반격을 그 자리에서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다 나중에 와서 근데 그거 그러네? 그러기 때문에 남이 멋지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나는 그렇게 멋지게 받아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한테 이롭게 나한테 유익함이 없지 않도록 자책도 하지 말고 상대 탓도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만 생각하는 거죠. 남들을 우리가 신경 안 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남들의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들이 호락호락하게 못 봐요. 예,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주 올바르게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분노를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 이미지로 보입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감정에 토닥토닥 스스로 해주시고 앞으로 점점 더 잘해내시라고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 여기저기서 맞아 그래 이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즐겁게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준비해 주신 분은 상아님이셨고요. 질문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미래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입니다. 네, 파랑새입니다. 네. 미래는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상상 속에서 무한한 것이 있어서 참 즐겁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저는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했지만 내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무한한 내가 살아온 많은 사연이 있는데 거기에서 슬펐던 쪽도 있고 기뻤던 쪽 그 순간순간을 가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그때는 부족했던 거를 지금은 만족하고 그때 또 서운했던 거를 또 지금은 또 행운으로 만들고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도 상아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질문은 나의 마음을 울리는 글귀가 있다면 한 문장으로 무엇인가요? 입니다. 메리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한 문장으로만 요약하라 그래서 그냥 나는 자유다. 이렇게 딱 한 문장을 썼는데 사실은 이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책에서 작가가 리코스 카잔차스키의 묘비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오랜 기간 쭉 이제 작품을 써 나가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을 예감하면서 어떻게 썼냐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새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안에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여행을 아까 좋아한다 그랬는데 여행을 이렇게 떠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도 아마도 이런 자유를 향해서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멋진 글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람입니다.
저는 노래 가사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푸르던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노래 속에서 너는 조용히 내려 나의 가물은 곳에 고이고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첫 번째 질문과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조용히 내려서 나의 가물은 곳, 가뭄이 많은 곳에 이렇게 녹아내린다는 말 자체가 뭔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정의한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제가 소리맘님처럼 뭔가 사랑이 저의 삶에서도 1순위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그 글귀, 그 노래 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인가요? 가수는? 아이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다른 질문이 있었거든요. 1인 가구에게 조언을 한다면 여기에 답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 질문 준비해 주신 분은 망원경님입니다. 네, 융성입니다. 저도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로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돈을 차곡차곡 모아라입니다. 결국 혼자 살기 때문에 결국 제 몸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위급한 순간도 있을 거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돈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계부를 잘 쓰시고 월급 대비해서 모을 수 있는 최대치를 루틴으로 만들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마다 그 목표치만큼의 돈을 모으는 걸 조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람입니다. 채광이 좋은 곳에 살아라가 조언이고요. 그 이유는요. 약간 집을 보러 온 것 같지만 뭔가 제가 채광이 안 좋은 집에 살다가 요즘에 채광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햇빛이 주는 힘이 진짜 크더라고요. 빨래가 잘 마르는 거는 물론이고 사람에게 주는 이 에너지가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가면 마음도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았죠? 네.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재밌는 질문이다 싶으시면은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 뭐 지인분들과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꽤나 재밌거든요. 그리고 다들 꽤나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 기회가 생기면 저희가 또 나중에 진행하고 나서 뭐 내용을 다시 이 팟캐스트에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프로그램 많이 시켜주십시오. 네. 연락은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네. strg.inbox gmail. 예. 네. 스토리지 인박스입니다. 예, 많이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